보니까 저는 2008년도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제도, 상조법도 없었고 제도가 아무것도, 국가가 관여하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었죠. 회사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하다가 없어지고 이러고 엄청난 많은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나 2010년도부터 상조법, 선불식 할부 거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모든 게 국가가 관할로 국가가 다 간섭하고 제정하고 이 법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에 거의 700개, 800개 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확히 나도 말을 못해. 내가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검색을 해봤더니 다 틀려. 검색해볼 때마다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검색하는, 조사하는 어떤 기관마다 다르게 다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도 숫자가 많고 여기도 보고도 안 오고 해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00개, 800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법안이 어떤 법안이었죠? 상조법의 기본 법안이 제일로 큰 거면 고객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회사에 납입한 돈을 회사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부도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돈만 내놨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사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취지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고객이 납입한 돈의 몇 프로? 50%를 누가 관리하겠다? 너희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돼. 못 믿겠어. 국가가 관리하겠다. 국가가.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모든 돈들도 소급법으로 해서 다 돈을 내놓게 만든 겁니다. 5년에 나눠서 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때요? 어떤 회사든지 지금 현재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 선수금이 2024년 말 기준 선수금이 10조 하니까 뭐 눈이 동그라미 아무도 없네. 1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억이 몇 개라고? 억이 10,000개. 억도 큰 돈인데 억이 10개면 10억, 100개면 100억, 1000개면 1000억. 1000억이 10개, 10,000개가 되어야 1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조회사에 맡겨놓은 현재 불입되어 있는, 중간에 많이 써버리기도 했겠죠. 현재 불입돼서 가지고 있는 돈이 10조. 그러면 이 10조 중에서 국가가 얼마를 갖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5조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이제는 회사들이 거기에다가 하나의 법은 뭐냐면 회사 대표들이 자기자본금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5천만 원을 시작했다가 법이 만들어서 3억으로 시작했다. 야, 이것도 안 되겠다. 15억을 올려놓은 거예요. 회사 법인 대표가 15억을 법인에 자본금으로 출혈을 내놔야 돼. 자기 돈을 팔든 집을 팔든 15억을. 그러다 보니까 법이 시작할 때 몇 개 회사가 340개 회사가 출발을 했다. 중간에 이리저리 전부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몇 개 남았어요? 72개? 네. 지금 여행까지 하는 회사가 78개인가? 네. 되나? 76개인가요? 여행까지 취급하는 회사까지 해서 정상 회사가 76개.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2024년 말로 보니까 말 기준 선수금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선수금이 10조. 10조인데 1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수금이 모아지기까지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선수금이 얼마였냐면 그때 기준으로 3조 5,200억. 2015년에 총 선수금이,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딱 10년이죠. 10년 만에 몇 배가 성장했다고? 대략 약 3배가 성장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3배 성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뭘 했냐면 상조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회사들이 없어졌어요. 340개 회사가 등록을 취했지만 이 회사들이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회사들이 없어져서 구조 조정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20년부터 뭐가 왔어요? 23년까지 코로나로 해가지고 모든 영업 현장에 정체 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6, 7년 동안을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도 어쨌다? 3배의 성장을 만들었다. 상조가.
이미 상조는 이제 대세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뭐 상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웅진 코웨이 아시죠? 예. 코웨이 그 저기 저 정수기도 만들고 처음에는 책으로 시작했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웅진 코웨이에서 지금은 뭐 의자 안마의자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웅진 코웨이 같은 대그룹에서 어디를 인수했어요?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했습니다. 프리드라이프를 전체 인수한 건 아닌데 한 8,200억 정도를 주고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인수를 했는데 프리드라이프를 웅진 코웨이가 인수를 했어요. 웅진이라는 대기업이 미쳤다고 상조회사를 인수합니까? 그것도 그냥 인수한 8,200억을 투자해서 지금 농협도 상조를 하겠다 어쨌다 하다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 S자인 회사에서도 상조를 시작하겠다 진짜보다 발표해놓은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은 상조를 하고 있죠. SJ 산림조합 그 상조를 해가지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기업들은 상조에 투자하고 상조를 하려고 있는 시장으로 흐름이 바꿔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뒤떨어진 국민들만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아이고 상조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상조에 입문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막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거 다 큰일 나겠네 그리고 발을 뺀다는 소리. 이상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억대 연봉을 받는 입장에서 2008년도에 법이 없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뭐 믿고 이런 데이터가 없어. 이런 데이터가 없고 그때 뭐만 있었냐면 그래 지금 그때는 어학연수도 없고 여행도 없어서 단지 장례 하나 하고 뭐 있었냐면 칠순팔순 잔치상품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 근데도 이 사람은 앞으로 대박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엄청 지금은 초고령 사회 이미 들어왔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고령화 사회. 근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러면 장례 치료일 일들만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게 엄청난 시장이 되겠다. 이 확신 때문에 억대 연봉을 내려놓고 이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자다가도 내가 웃는다니까. 얼마나 그때 선택을 잘했는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 오는 게 1도 신경 쓰지 마세요.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 길을 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멈춰서서 돌을 던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처칠이 한 말입니다. 개가 뭘까 개. 옆에서 핍박하고 뭐라고 부정적인 소리 해대고 나를 갈구는 사람들 개 같은 소리 취급해라. 거기다 대놓고 데리고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개가 짖는다고 돌멩이 던지고 거기서 계속 개하고 싸우고 있으면 내가 갈 길 못 가잖아. 목적지에 갈 수 없잖아요. 걔한테 물려줄게.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저 사람들 아직도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배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2025년부터 저는 가슴이 뜁니다. 이 생각을 하면 이 구조조정 기간 코로나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배의 성장을 했는데 이제 2025년부터 앞으로 10년 뒤 34년 이 10년이라는 기간에 얼마나 이 산업이 성장하게 될까? 여러분 짐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3배 성장을 했는데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장르라는 하나의 상품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회사로 보면 여행 크루즈 서비스 크루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어학연수 그 다음에 지금 쇼핑몰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 회사도 지금 있고 지금 펫상조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어저께 목포에 갔더니 목포 장내 화장장 옆에가 요 애완동물 화장장이 있는데 거기가 나는 그 직접 가서 한 번도 안 봐봤네요. 근데 화장값이 40만 원
목포 여기 순천 어디로 화장하러 가요? 저기로 사람. 있어요. 사람 화장하는데 돌아가시면 지금은 다 거의 화장하잖아요. 대략 여쪽 분들은 화장하면 얼마 내나요? 8, 9만 원 내죠. 화장비.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비 8, 9만 원 내. 개를 화장하는데 얼마? 40만 원. 40만 원.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보석처럼 만드는데 그게 20만 원. 어제 나 이야기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것만 갖다 그냥 딱 묻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얼마? 그리고 이제 관도 있고 수위도 있고 다 있어. 이것저것 하면 원가 기준만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지금 폐상조를 지금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방송 안 보셨나요? 이렇게 해놓고 근데 아무튼 앞으로 근데 어떤 상품들이 더 들어오게 될지 모르죠. 시작은 장르로 시작했던 이 상조가 지금은 토탈 라이프 케어 산업, 그러니까 우리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상품으로 지금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쇼핑몰도 이것저것 지금 알아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상품을 시작해서 쇼핑몰도 계속 앞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상품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몇 배 성장이 될지 이건 우리가 잘 모를 일이지만 과거 10년을 본다면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장한들 다른 회사는 다 성장했는데 그물라이프는 성장이 안 돼.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죠? 다른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몇 배 성장을 했어, 지금보다. 지금 처음에 일하면 여러분들 수당 뭐 몇십만 원 받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한 달에 받는데 나는 10년 뒤에도 몇십만 원 받고 있어. 그럼 뭔 소용이 있냐고, 그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내 걸로 잡지 않으면,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덜 열심히 살아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뭔가 해야 돼,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20대, 30대 계신가요? 40대에도 안 계시죠? 뭐 최소한 50대 이상 다 되시죠?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이 젊은 사람 훨씬 적어. 그럼 젊은 사람보다 2배, 3배 일을 더 해야 돼. 그래야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내게 온 기회인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가다 스트레스만 받아. 다른 사람들은 잘 되었고 막 난리가 아니라 나는 안 되거든. 그게 왜 안 됐을까?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안 되겠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논문을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의 책은 어떤 골자냐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논문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1만 시간을 보면 하루에 3시간 정도 내가 투자를 하면 10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10시간을 투자를 하면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금호라이프 일에서 그 금호라이프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게 꼭 뭐 직급으로 올라가는 전문가는 아니고 이 상조 영업에 대한 모든 걸 내가 다 통달을 하고 내가 수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성공자의 입장이 될 것 같으면 3년도 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억대음봉을 계속 받아가는 자리, 2년이면 끝나는 자리예요. 저는 2년에 만들었거든요, 억대음봉 자리를.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억대음봉 자리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수입이 많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눠서 해도 세무서 회계사 연락이 엊그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세무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세무 공무원들한테 프로모션을 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덜 낸 사람들 잡아내면 그놈이 뭐 몇 프로를 준다네, 그 직원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2013년 14년 때 연봉이 막 2억 5천 대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는 잘 몰라서 회계사한테도 맡겨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나는 세법을 모르니까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세무서에서 4천만 원 세금 더 내야 됩니다. 그때 혼났습니다. 꽁돈 4천만 원 내려니까 보통 장난이 아니더만. 번 것도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해서 절세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그걸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2년이면 끝난다니까? 어떻게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이상 여기에다 집중 생각하고 투자하고. 근데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가 계속 더 확장되어 가잖아요, 지금. 일도 지금 더, 옛날에 제가 했을 때보다 지금 10년 전, 15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상조 가서 이야기하면 예의 사기꾼 같은 놈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방송에 뉴스만 틀면 어떤 상조에서 망하고 없어지고 소리만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모든 게 법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에요.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시간, 10시간을 여기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중의 이야기거든요. 집중의 이야기고 집중을 하지만 어떻게 집중할 거냐? 올인이라는 말은요. 이 올인한다는 이야기는 한 가지 일에 전념한다는 의미겠지만 단어로 보면 그런 의미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의 의심도 않는 게 올인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1% 의심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되는 일이요.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1%의 의심도 않는 게 올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믿는 거예요? 이 비전을 믿는 거예요. 상조 라이프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이 될지 이에 대한 비전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사를 믿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성공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1%도. 이게 이런 것이 주어질 때 성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서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금호라이프에 와서 상조 일을 시작하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그 말씀이 어쩌면 딱 맞아 떨어지고 제가 여기 가서 첫 수당 얼마 받았다고 그랬어요. 15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15만원 갖고 시작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두 번째 수당 20만원 받았습니다. 20만원. 그래서 부가세 19만원 얼마 나왔더라고요. 1년 동안 받았던 수당이 총 가장 많이 받았던 달 보니까 79만 9천원인가 받았다. 이건 경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돈이었어요. 그럴지라도 1%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건 내가 만들 거요. 되는 일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년 반 뒤에 억대운봉을 만들었어요. 이건 고박이 원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돈이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 들어온다고 해서 아이고 여기 갖고 나 못 먹고 살겠네. 그게 아니고 고박이라니까. 고박이 원리. 그 원리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조에 대한 비전, 정확한 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은 분명한지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호라이프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저는 금호라이프 회사가 아니었으면 상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금호라이프를 처음부터 간 건 아니고 처음에 일 시작할 때 보람상조를 제일 처음에 가고 두 번째는 현대, 옛날 현대 종합상조가 있었어요. 현대 종합상조, 현대상조로 갔어요. 근데 전부 다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신기한 목표, 한 달에 얼마씩을 해야 됩니다라는 목표가 다 있더라고. 야, 요건 초창기 조금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계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해나가지? 이런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보람상조는 한 달에 5건이더라고. 지금은 우리 회사는 5건씩은 수당을 더 준다고도 안 하잖아. 근데 그때는 의무적으로 맞춰야 할 건수가 5건. 현대 같은 현대는 3건. 그걸 못 맞추면 수당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나놓고 통장 빌려갖고 막 달아서 지가 돈 주고 막 넣고 그저거리 오고 있더라고. 한 건도 계약 않고 알아만 보러 다니다가 야, 상조는 기다 아니다? 그때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다. 영업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저는 평생에 영업 현장에 있는 사람 그 감이 금방 오죠. 이건 틀렸다.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시대적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인데
제도들이 마음에 안 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팜플렛 하나 본 게 계기가 돼갖고 내가 그 뭐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만난 사람이 내 스폰서가 돼서 그 사람 지금 일 안고 있지만 내가 막 팀장하고 지점장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디 가버렸어. 근데 어찌됐든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계기가 돼서 딱 갔는데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신기한 뭐가 없어? 목표. 한 달에 몇 건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한 것은 다 주겠다는 소리야. 반대로 말하면 한 달에 얼마를 해야 돈 주겠다는 말이 아니요. 이거 없다. 두 번째는 유지우를 보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한수가 없다. 이 내용이 딱 그 A4 용지에 딱 전면에가 딱 이거 있더라고. 이거 금방 알고 우리는 영어 해본 사람들은 이거 진짜 이걸 지켜서 하냐? 나중에 이거 바꾸면 어쩌냐?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속 지키겠다. 그래서 이걸 할 겁니다. 지금은 뭐까지 없어요? 정년도 없다. 99세 되신 분이 엊그저께 본사에 오신 분들 보셨죠? 99세 되신 분이 내 건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러고 그 아들이 대신 저기 저 축하금도 받았는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갑자기 엄청 건강하시고 99세 되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은 오늘 잘 모르잖아요. 언제 해도 잘 모르니까. 어찌됐든 이걸 보고 수당이 얼마를 주고 이런 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상조수당은요 계약금의 거의 10%가 수당은 아니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나중에 주기도 하고 먼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 조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영업을 하는데 한 달에 몇 건의 목표가 없다면 그래 조직을 만드는데 엄청 이건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못하고 나중에 잘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일 못합니다. 한 번 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냥 못 오고 있다가도 이건 없으니까 항상 설계사는 유지되고 있다가 나중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조직을 만드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일 시작했어요. 바로 그날이 2008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했을까요? 공휴일을 빼놓고는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 영업의 기본 첫 번째, 우리 회사는 출근해요 안 해요 원래? 출근하라는 조건은 없어요. 회사가 이것 갖고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일을 내가 잘하려면 출근해야 돼요. 교육,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활동, 표정활동 하는 거죠. 요 세 가지만 잘하면 영업은 끝나는 일이에요. 끝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아이고 이런 것은 마음에 저런 거 이 불평물만에 들어가면 여러분 일 그만둬야 됩니다. 불평물만을 가지고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완벽은 없어요. 조금씩 뭐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그런 좋은 점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거 넘어가야지. 그걸 불평물만을 가지고 가면 절대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만두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객들의 부정적인 소리 어떻게 들으라고? 개 짖는 소리로 들으라고. 거기다 돌멩이 던지고 같이 싸우지 마라. 개 짖는 소리. 일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되면 결국엔 나도 병들지만 옆에 사람들도 병들게 합니다. 그건 마이너스 발언이에요. 이 마이너스 발언하는 사람들은 내 상의자, 내 파트너 누구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 크게 두 번째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이제 상조에 대한 비전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어. 뭐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영업에서 성공을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성공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업하는데 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차이 별로 없어요.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뭘 안 해요? 첫 번째, 목표 설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은 잘 세워.
세웠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 아침부터 일어나는 몇 시에 일어나고 저는 거의 하루 루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든 몇 사람 전화하고 몇 사람 만나고 이거 딱 루틴대로 하는 거예요. 영업은 습관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영업이에요. 습관은 며칠이면 만들어질까요? 보통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주, 한 21일 정도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길게 잡고 한 달. 한 달 정도를 날마다 좀 힘들지만 습관을 들이는데 힘들어요.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을 들으려고 안 해도 금방 들어. 근데 좋은 습관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정도만 꿋이 내 계획을 세워놓고 에이! 내가 출근 몇 시간 꼭 할 거예요. 일주일에 내가 2번, 3번은 반드시 출근할 거예요.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하루에 내가 5명은 누구나 놀더라도 5명은 만날 거예요. 이런 계획을 딱 세워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들어놓으면 성공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성공 안 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좋은 습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점검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있는지, 하루에 나는 정확하게 출근 개념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 교육이란 말하고 이런 교육장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내가 3명, 5명은 꾸준히 만나고 있는지, 꾸준히 만나고 있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결과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이러고 있다면 이건 그냥 부업자예요. 성공이란 말을 꺼내지도 않아야 돼. 이건 부업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걸 엄청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원라이프 산업, 상조라이프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건 본인만 알죠.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이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인생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생각의 차이가 미래의 차이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품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제발 좀 겉욕심만 갖지 마세요.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 내가 목표를 세우고 머리로 늘 그걸 생각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이걸 구체화해서 내가 그걸 실천하게 되면 일이 왜 되냐면, 이게 그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다. 내가 내 뇌를 속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늘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구체화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일이 되게끔 이 뇌세포가 그걸 조정을 한답니다. 그렇게 간대요. 생각이 시작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을 크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늘 된다라는 이야기 생각을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내 안에 의심이 들어가면,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면 이건 자꾸 성공에서 멀어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능력이 있든지 이건 놔두세요. 그냥 무조건 이건 되는 일이에요.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이 확신이 1%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데서든지 이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일해야 돼요. 무엇이 미친 사람은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한 곳에 집중하고 미친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말이 고사성으로 뭐라고 해요? 나 원래 생각이 안 나.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한 곳에 집중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물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돌에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집중하고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네 번째는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알아야 면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지식도 많겠지만 영업의 환경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경험이 아니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고집하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새롭게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평생 한 일이 이 일만 해야 하나서 다른 거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영업으로 성공한 길은 잘합니다. 내가 직접 영업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성공시켜봤고 또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성공을 또 만들어봤고 했기 때문에 일에서만큼은 잘합니다.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다음에 영업의 현장에서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성공하려면 성공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거기다 다른 자꾸 바퀴를 만들면 다른 바퀴를 만들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내해라. 열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성공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맞는 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가 없는 열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광기다, 광기. 그냥 혼자 팔딱팔딱 뛰다 없어지는 거예요. 광기. 열정을 갖을 때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끈기, 인내가 뒷받침돼야 돼요. 저는 수십 년을 일한 영업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볼 때 처음에 와서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한테 아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막 하기는 해. 뒤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언제까지 갈까? 저 열정이 언제 식을까? 차라리 그런 열정보다는 내 안에 있는 속열정이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한다 막 팔딱팔딱 뛰고 다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열정은 반드시 끈기나 인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건 광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처음에 막 할 것처럼 막 금방 뭔 세상 다 돈 다 벌어 뭔 일 낼 것처럼 하는 사람이 금방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그냥 뭐 가치도 없는데 거기다 인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비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분명히 부여해야 내가 하고 있는 힘들어도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보상이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전에 우리 이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그 고생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도 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이 자식 잘 길러놓으면 우리 집안이 뭔가 바뀔 거요. 이 가난에서 해방되는 날이 있을 거요. 이런 분명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인내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식들 키워봐야 필요 없어. 그러면 그거 할 일이 없잖아. 가치를 부여해.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 두 번째 인내하려면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이유 말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신가요? 간절한 이유. 요 양반 생각나죠? 차사순 여사. 이종 보통 면허를 따려고 몇 번 만에 땄다고? 몇 번 만에? 960번 만에. 960번을 시험을 봐서 이종 보통 면허를 땄습니다. 필기시험 몇 번? 950번. 실기시험 10번. 지금은 이번 이제 70몇에 되셨겠네. 유명하죠. 여러분들 나는 이분의 집념 10번만 봐도 많이 본 거예요. 면허 딴데 안 그래요? 10번만 봐도 많이 딴 거예요. 960번을 시험을 치렀어. 이 양반이 뭐 여유가 넉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라북도 완주 사람인데 길에서 행상 나물 캐다 팔고 행상하는
아주머니 65세 나이에 아주머니가 2종 보통면에 도전을 합니다. 5년 만에 땁니다. 960번 도전했고 5년 만에 2종 보통. 뭐 때문에 그래 끈기 있게 그렇게 2종 보통면에 도전을 했을까? 용달자로 사가지고 나무를 차에다 싣고 장사를 잘해보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분의 소망은 뭐였냐면 손자 사랑이었어요. 차를 하나 빼가지고 우리 새끼들, 우리 손자들 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서 보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인력, 그게 5년 동안 960번의 시험에 도전하게 만든 겁니다. 분명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근무를 앞에서 지점장 되고 본부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무를 앞에서 억대목을 막 계속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분명히 또 있어야 돼. 이게 하나의 목표고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을 벌고 이런 수입이 되고 부자가 되면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끈기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의 현장 비즈니스의 이 현실이란 게 그렇게 녹록지만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수십 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처음 먹었던 초심, 내가 처음에 입문했던 생각, 그 다음에 내 이유, 분명한 내가 성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상기시키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회사에 와서 처음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조직이 한꺼번에 그 관리사장이 배신한 바람에 우리 조직도 다들 다 가버려, 다른 데로 다 가버려. 죽으라고 1년 동안 만들어놓은 조직이 다 없어졌습니다. 한 6명 남았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한 상조의 비전은 여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건 앞으로 무조건 되는 일이야. 이 일은. 두 번째, 회장님 바뀌지 않아요. 회장님 믿고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 분명히 여기에 있어. 그런 다음 조직을 만드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 또 다시 시작했어. 그로부터 2년이 안 돼서 엄청난 1년에 10,000건씩을 했습니다. 10,000건. 절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렇게 많은 어떤 노동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용기만 있으면 합니다. 용기. 어떤 용기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 도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설계사가 되는 것도 도전이지만 매일매일의 사실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도전입니다. 고객 한 명 만나러 갈 때도 도전입니다. 저 사람이 가면 뭔 소리 할까? 또 반대를 하고 거절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항상 올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걸 이겨내고 가는 겁니다. 거절. 우리는 거절을 밥 먹듯이 당해야 됩니다. 밥 하루에 몇 번 먹어요? 한 5번 먹습니까? 3번. 그러면 밥 먹듯이 당하려면 하루에 몇 번 거절 당해야 될까? 3번. 여러분 하루에 3번만 날마다 거절 당해 보십시오. 거절 목표를 차라리 세워버려. 누굴 만나러 가면 제 자식도 오늘도 거절할 거야. 생각하고 가. 그러면 그 사람이 거절해도 속 안 아픕니다. 뒤꿈치 안 부끄럽습니다. 거절 목표를 세워. 밥 먹듯이 하루에 3번만 거절 세우면 여러분들 한 달에 몇 번 거절 당해요? 90번. 다 거절 당하진 않고 그 중에 계약도 해주고 나를 이해해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딱 3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문가 되거든요. 하루에 몇 번? 3번 거절. 거절 3번입니다. 거절. 3건 받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거절 3번만 받읍시다. 그러면 누구나 전문가 됩니다. 거절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왜 거절했지? 뭐 때문에 나를 밀어내지? 그동안에 나하고 좋은 관계고 나하고 그럴 사이가 있는데 뭐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지? 그걸 이해해야 돼. 원수같이 생각하면 안 돼. 전화번호 뒤에다 사방 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아직 제대로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영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1번 찍으면 됩니다. 11번 안 되면 12번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960번 돼 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 받을 확률 몇 프로일까?
100%입니다. 결국 내가 포기해버려요. 세계적인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 번 고객한테 찾아가서 포기하는 사람이 50%입니다. 100명이라는 영업사원이 있었다면 100명이 고객한테 동시에 딱 갔어. 근데 한 번가 거절하거든요. 100명 중에서 50명은 에이 저 사람 틀렸구만 그러고 제껴버려. 제낀단 말 아시오? 경상도 잘 모를까 봐서. 아이고, 맛있어. 예? 맛있게 먹고. 제끼는 안 맛있으니까 제껴놓는다. 예, 제껴버리면 안 돼. 한 번 가서 이게 보통 보면 영업을 딱 하려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 정도 돼. 그래서 만날 거 아니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쭉 만나다 보니까 몇 건 받기도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들은 다 제껴놔. 그러다 보니까 한 70명 80명 딱 가니까 이제는 갈 사람 별로 없잖아. 아 나는 이거 안 되구만 그래 버려. 근데 거절은 시작이다. 거절은 시작이다. 그러니까 딱 거절 당했으면 한 번 거절 당했으면 그 사람이 거절할 때 뭔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거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찌됐든 간에 고객 마음에서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절도 쉽지 않아요. 아는 사이에. 안 그런가요? 그 사람 마음도 이해해줘야 된다니까. 거절은 절대 쉽지 않아. 이 도가지 못한 사람은 온 사람마다 다 응해준이랑 비춰버려 나중에. 거절을 정확한 그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거절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도 알아줘야 돼. 고객은 거절하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약을 받으려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거절하려면 해. 나는 계약 받을 사람은 또 가. 2번. 근데 2번까지 가는 사람이 몇 프로? 그 중에 한 대략 한 20% 정도. 100명 중에서 70명은 한 2번까지는 간다는 소리예요. 2번까지는. 3번까지 가는 사람이 한 12% 정도. 그러면 한 거의 한 18%나 한 20% 남았잖아요. 근데 3번 이상 간 사람이 한 20%인데 이 사람이 그 회사 매출의 80%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를 한번 대충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회사에 지금 설계사들이 한 6천 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매달 수당이 들어가는 매달 지속적으로 수당이 들어가는 사람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 들어갔다 안 들어갔던 사람도 있고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 중에서 매달 회사 매출의 거의 80%는 사람이 한 20% 정도 돼요. 그 안에 800명 20%면 한 100여 명이 80% 매출이에요. 나머지는 한 건, 두 건. 여러분들 매달 우리 합동조회 때 10건 이상 이야기 하잖아요. 10건 이상 하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대략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회사 전체 매출에 거의 한 20%를 해버려요. 10명이서. 이런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80%의 계약을 받은 사람의 20%는 어떤 사람이에요? 3번 이상 고객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그 똑같은 고객을 3번 이상 만났을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보통 영업을 안 배우고 오는 사람들은 한 번씩 뺑 돌고 나면 다 돌았잖아. 내가 열 데가 없네. 그러고 가버려요. 지금.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영업은 반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은 반복이다. 한 번 가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기분 나쁘죠. 한 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계약 안 해주면 기분 나쁘죠. 2번 가서 거절당했어요. 3번, 4번, 5번 가서 받았어요. 5번까지 갈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절당할 때 절대 인상수고냐 속 불편을 하지 마십시오. 이때 한 번 가서 거절당해서 얼마나 벌었다고? 얼마 벌었어? 우리 평균 30만 원 잡으면 한 건 받으면 6만 원 벌었잖아. 여기 그냥 6, 5, 30. 두 번째가 6만 원 벌었어. 6만 원 벌었어. 6만 원 벌었어. 5번째 받을 때 6만 원 번 겁니다. 그래서 얼마 한 건 받으면 얼마예요? 30만 원 계약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수당으로 보면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되죠? 30만 원만 잡고 그럼 하루에 내가 10명한테 거절을 당해버렸어. 10명. 그럼 얼마 번 거예요? 60만 원이지. 여러분 일당 5, 60만 원 하고 싶으면 한 10명씩 거절 당하십시오. 매일. 그러면 진짜로 반드시 그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을 사람들 이 얼굴이 어때야 돼? 좀 두꺼워야 돼.
듣고 해야 돼. 고객은 거절하죠. 여러분 거절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는 분이 와서 나 보험 하나 넣어줘. 다 있어. 안 오지. 저도 거절 많이 합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하고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다 보면 피로도 2번, 3번 만나다 보니까 그래 피로 돌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이 약해집니다. 3번, 4번 만나면 누가 이제 더 무서울까? 내가 무서워. 지가 더 무섭습니다. 저 인간 또 아물면 어쩌지? 에라 모르고 다 전화하고 전화 안 받았다 나중에는 할 수 없어요. 에이 해보자 그냥. 여러분들 3조 가입하면 없어지는 돈인가요? 고객 입장에서 저축이잖아요. 10원도 없어지면 내가 다 쓸 돈이잖아요. 저축이잖아요. 어차피 안 죽는 사람 있는가요? 세상에? 여행이나 어학연 안 보낼지라도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장례식장에서 간 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한 거하고 어떻게 더 저렴하고 훨씬 더 편리하고 더 퀄리티가 있어요? 상조를 통해서. 해외 보면 압니다. 해외 보면 알잖아요. 서비스 측면에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르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몇 번 만나다 보면 그래. 어차피 하나 정도는 집안에서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두 개는 가입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